조원숙 대감의 아들 조윤아. 무가급제를 약관 19세의 나이에 이루어내고 한자로의 대검을 휘두르기 시작하면 검광이 띠처럼 늘어져 무지개를 만들었으니 조선 최고의 무관이라 불러도 과하지 않았다. 와, 이 얼굴로 단 하루만 살아보면 좋겠다. 안녕하세요, 센타장입니다. 영화를 보다 보면 봉태일과 송배우처럼 참을 수 없는 감독과 배우의 조합이 있습니다. 장진과 정재영, 류승환과 류승범, 김성수와 정우성, 그리고 최근 수리남으로 돌아온 윤종빈 감독과 하정우 배우죠. 신부가 12병 드린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그러면 도와줄 수가 없어. 감독의 졸업작품 용서받지 못한 자를 시작으로 이어온 그들의 연은 비스티보이즈, 야, 사랑한다고 이 범죄와의 전쟁, 나쁜 놈들 전성시대를 거쳐 가자! 수리남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Beautiful. 그리고 하정우 배우의 더티 섹시한 매력을 극한으로 끌어올린 작품이 있었으니 그 이름하여 군도 밀란의 시대. 당시 호불호가 많이 갈렸던 영화였던 걸로 기억나는데 내가 재밌으면 좋은 영화 아니겠습니까? 진짜 너무 재밌게 봤던 기억이 나네요. 자, 그럼 이 영화에 담긴 감독과 배우의 설정들과 비하인드 스토리를 담은 온갖 TMI 1탄 주민 시작합니다. 뭉치면 백성이고 흩어지면 도적이야! 언제나 줌센의 영상은 영화를 먼저 보고 나서 보시는 걸 추천합니다. 영화의 시작을 알리는 황량한 벌판, 그리고 기근과 역병에 시달리는 조선의 백성들. 이곳은 새만금에서 촬영했습니다. 카메라 가까이 보이는 시신은 보조 출연자가 누워있었고 멀리 잘 안 보이는 시신은 더미를 눕혀놓고 찍었습니다. 마치 CG 같은 이 까마귀와 강아지는 실제 동물 배우를 데려다가 찍었습니다. 더미에 담긴 사료를 먹고 있는 중이라고 하네요. 백성들의 삶은 더욱 피폐해져만 갔다. 죽임을 당한 백성을 위한 상여 행렬. 눈이 4개인 이 탈은 방상시 탈입니다. 방상시는 중국의 신 중 하나인데요. 장례 행렬에 귀신을 쫓고 길을 열어준다고 알려져 있죠. 우리나라엔 고려시대에 전해진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감독은 자료를 찾다가 기이하게 생긴 이 탈을 발견하고 초반부터 영화의 분위기를 확 잡아주는 소품으로 딱 좋은 것 같아 채택했다고 합니다. 조원숙 대감의 장자 서인이옵니다. 나주 목사 최영기 대감의 회갑잔치. 서인 역은 사바하의 요셉 전도사 이다윗 배우가 특별 출연했습니다. 이곳은 부산에 세트를 지어 촬영했습니다. 이 장면 이후 리모델링을 해서 조윤이 건물을 추던 곳으로 재활용했다고 하네요. 천리경이라는 것이옵니다. 탐관오리의 전형을 보여주는 최연기에게 한 남자가 접근합니다. 긴히 드릴 얘기가 있으니 천리경으로 보는 이곳은 양수리의 세트장이고 아니 노부산 칠날 의사 최섭게 곡소리가 이곳은 민속촌에서 찍었습니다. 민속촌 측에서 저 대문을 열지 못하게 해서 촬영 후 CG로 그려 넣었다고 하네요. 아니 굶어 죽은 망자가 고기 냄새를 맡더만 그냥 여기 딱 서버리지 뭡니까요? 살짝 벌크업이 완성되지 않은 듯한 센타장의 롤모델 동석이 형님. 가슴을 까놓은 건 애초에 처음부터 설정한 의상 컨셉이라고 합니다. 그 한을 풀어준다면은 나주 목사 최대관 마님의 공덕으로 쌓일 것입니다. 땡추 역은 이경영 배우가 맡았습니다. 오랜만에 정의로운 모습을 볼 수 있게 됐네요. 절대로 팔아먹지 말라고 가보로 남긴 아버지가 물려주셨다는 시문으로 최영기를 유인하는데요. 당백호 시문이 맞습니다. 나으리 이게 바로 공덕이구만. 술상을 준비하는 한 여인. 그런데 술에다가 뭘 타는데요? 최대한 더럽게 보이기 위한 윤지혜 배우의 애드리브입니다. 아이고, 당연히 이 병은 안전소품입니다. 속고 재질로 만들어 하나도 안 아프다고 합니다. 사람 눈을 저렇게 찌르면 굉장히 위험하죠. 찌르는 척만 하고 손가락을 CG로 그려 넣어 만들었습니다. 그 시간 사또의 방 안에서는 방상시의 탈을 쓴 남자가 맛있는 음식에 자기만 살찌고 있으니 슬프지 아니한가. 감히 우리 지리산 추설 노사장의 앞길을 누가 막겠소? 그렇습니다. 이들은 의적, 지리산 추설의 일원들.
감독은 당시 실존했다던 추설이라는 의적 집단을 모티브로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노사장이란 말은 무리의 두령을 뜻하는 옛말이라고 합니다. 헤어 컨셉은 녹두장군 전봉준을 모티브로 디자인했습니다. 누가 봐도 추설의 힘캐, 천보, 사람을 집어 던지는 괴력. 이 캐릭터의 이미지는 범죄와의 전쟁, 나쁜 놈들 전성시대를 촬영할 때 이미 감독과 배우가 만들어 놓고 나중에 써먹자고 한 캐릭터라고 합니다. 태권도 7단이네, 씨발. 천보와는 다르게 날아다니며 속공을 퍼붓는 광대 출신 금산. 말을 못하는 건 줄타기를 하다 떨어졌을 때 뇌를 다쳐 언어 장애가 생겼다는 설정입니다. 고난이도 액션은 강영묵 무술 감독이 대역을 했습니다. 흉난에 빠진 백성을 구제치 아니하고 오히려 수탈한 죄. 수탈당한 백성들에게 다시 돌려주는 의적들. 이곳은 문경에서 찍었다고 합니다. 인파는 CG로 복붙해 늘려서 만들었습니다. 반말리 스타일의 백정, 돌무치 등장. 얼떨결에 쌀 한 가마니를 얻었네요. 이렇게 부패한 관리를 척결한 지리산 추설의 일원들을 소개합니다. 이 벌판 역시 새만금에서 실제 말을 달리며 찍었습니다. 말 역시 CG로 마리수를 늘렸다고 하네요. 배우들 모두 너무 멋있게 말을 타는데요. 마동석 배우만 유일하게 더미를 타고 달리는 척을 했습니다. 말의 얼굴이 보이지 않죠? 마동석 배우를 감당할 수 있는 말이 없었다고 하네요. 나압제 한예리 배우가 돌무치의 동생 곡지 역으로 특별 출연했습니다. 괜찮네 안 죽으야. 올해 18이라는 돌무치. 누구들이랑 몇 살 차이도 안 나. 감독이 조선시대의 사진을 서치해 봤을 때 당시 사람들이 나이가 너무 많아 보이는 걸 보고 돌무치의 나이를 설정했다고 합니다. 자꾸 고개를 흔들며 킁킁거리는 건 감독의 평소 습관인데 하정우 배우가 언젠간 저걸 써먹어야겠다 생각하고 있다가 이제서야 좀 더 과장해서 써먹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표정은 하정우 배우가 실제 장난을 칠 때 나오는 표정이라고 하네요. 바늘 끝을 잘라서 찌른 후 CG로 바늘을 그려 넣었습니다. 이번엔 돌로 머리를 내려치는데요. 이 돌은 당연히 곰으로 만든 소품입니다. 마지막은 석고로 만들어 깨트렸다고 하네요. 요 신비의 영약을 먹고 요로코롬 소년 장사로 거듭났다 이거요. 이 장면은 시나리오 초고에 없었는데 돌무치의 맷집을 미리 알리기 위해 만든 시퀀스입니다. 하동 최찬판 댁에서 찍었습니다. 강동원 배우의 첫 촬영이라고 합니다. 아니 그런데 상복이 이렇게까지 멋있어야 될 일이야? 원래 상복은 아이보리 색이지만 강동원의 멋짐을 위해 화이트로 제작했습니다. 감독이 조윤이라는 캐릭터를 만들 때 가장 먼저 생각했던 건 세상에 존재하는 멋짐이란 멋짐은 전부 다 담고 싶었다고 하네요. 19세에 무관급제를 이루어내고 조선 최고의 무관으로 성장한 조윤. 이 검술은 강동원 배우가 정말 열심히 연습해서 직접 했다고 합니다. 정동욱 무술감독이 강동원의 기럭지에 맞게 일반적인 칼보다 더 길게 만들어 달라는 주문을 했다고 하는데요. 덕분에 더욱 아름다운 씬을 만들 수 있었다고 합니다. 기생의 아들로 태어나 기생들 사이에 자란 조윤. 어린 조윤은 하정우 감독의 허삼간에서 아들로 출연한 남다른 배우입니다. 이후 아름다운 세상, 제8일의 밤에서 주연을 맡는 등 활발한 활동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윤이 8살 때 서자를 데리러 온 친부는 다름 아닌 나주의 탐관오리 조원숙 대감. 아들을 낳지 못했던 본처 최씨 부인은 이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피나는 노력을 합니다. 이 배는 스크립터가 대역을 했다고 하네요. 다음에 합시다. 선좀 놓으시오. 사라입니다. 이번엔 조윤의 위기입니다. 어린 나이에 비뚤어져 버린 조윤. 배다른 동생 서인을 죽이려고 합니다. 아기 표정이 어떻게 이렇게 귀여울 수 있죠? 이 아이가 좀 울어줘야 하는데 애가 너무 순해서 잘 울지를 않아 그냥 촬영했다고 합니다. 이 컷은 인형을 뒤집어 씌운 후 뒤에서 스텝이 손으로 잡고 움직이며 찍었습니다. 떨어지만도 못한 놈. 어질럼 봐. 자숙해라. 최연기에 회가변에 참석했다가 죽임을 당한 서인.
서인의 시신은 더미가 아니라 이다윗 배우가 직접 분장을 하고 누워 있었습니다. 동생과 최 씨 부인까지 사망하게 되자 관직을 내려놓고 집으로 돌아온 조윤입니다. 하지만 조원숙은 조윤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한편 조대감 댁에 고기를 납품하는 돌무치. 하나. 불만을 표출하며 갑자기 앉아 풀을 뜯는 건 하정우 배우의 애드리브입니다. 큰 돈 한번 벌어볼 생각 없는가? 녀석 기다리게. 이곳은 전주의 세트장에서 찍었습니다. 문이 3겹이나 있네요. 이 구조는 사실 일본식 가옥 구조인데 말은 안 되지만 조윤과 돌무치의 거리감이 더 느껴지는 것 같네요. 이 씬은 조명 세팅을 하는데 굉장히 오랜 시간 공을 들여 만든 씬입니다. 검은 배경에 하얀 조윤이 더욱 돋보이는 것 같네요. 이 씬을 찍는데 하정우 배우 주변에 자꾸 파리가 꼬였다고 합니다. 마치 파리마저 연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감독은 모니터링 하다가 파리가 너무 마음에 들어서 이 컷을 사용하고 이후에도 돌무치 주변에 파리를 CG로 넣었다고 하네요. 이곳의 까마귀는 CG입니다. 일반 백성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괴리감을 주기 위해 마을과 멀리 떨어진 곳에 산다는 설정인데요. 이곳 역시 새만금에 오픈 세트를 지어 촬영했습니다. 돌무치 걷는 폼이 반말리답게 그루브 좀 타는데요. 이 가발은 처음에 가발 따로 두건 따로 쓰다가 너무 번거로워서 하정우 배우의 요청으로 나중엔 머리카락과 두건을 일체형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한 번에 쓰고 벗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다고 하네요. 그날 밤 조윤에게 받은 임무를 수행하려는 돌무치. 돈을 숨겨놓은 곳이니까 당시 귀한 것도 따로 숨겨놨을 거라는 하정우 배우의 아이디어로 계란을 급하게 구해 세팅했습니다. 소 돼지라 생각하면 어려운 일도 아니지 않는가. 중놈들이랑 놀아나는 더러운 년이네. 험난한 지형에 위치한 이 암자는 불의 오산 사성암입니다. 이 문짝과 방 내부는 세트에서 찍어 연결시켰습니다. 복중에 아이를 잉태한 서인의 처 정심, 독립영화의 히로인 김꽃비 배우가 특별 출연했습니다. 도망가는 돌무치를 막아선 추설의 스카우터 땡추. 바지 속에 크고 아름다운 것을 보고만 땡추입니다. 이 놀란 표정과 칼자루를 보는 건 이경영 배우가 만든 관록의 애드리브입니다. 이 뒤태는 아쉽게도 대역 배우라고 하네요. 돌무치 어찌게 되는가? 꼴쩍지근해갖고 당시 못 오겠구만이라. 돌무치는 실패하고 정심은 자취를 감춘 상황. 산에 들어가갖고 화적수나 해먹고 살 거라. 이 장면을 찍기 위해 집신 만드는 법을 배웠다고 합니다. 실제 당시 백정이 먹고 살기 힘드니까 집신을 만들어 파는 부업을 하기도 했다는 기록이 있다고 하네요. 이 집은 오픈 세트였는데 하정우 배우는 이 방이 황토방처럼 아늑하니 마음에 들어서 본인의 작품 허삼간의 집도 이런 식으로 지어달라고 했습니다. 두 작품 다 최근 영화 헌트의 미술을 하신 박일현 미술 감독이 맡았습니다. 어이 돌무치 거기 안에 있는가? 늦은 밤 정심을 찾기 위해 돌무치를 찾아온 양집사입니다. 암자했던 그 계집 어디로 갔는지 네 알지? 부러져 떨어지는 몽둥이는 CG입니다. 돌무치의 가족과 함께 집에 불을 지르는 조윤의 노비들. 실제 불을 붙여 촬영하다 보니 연기도 많이 나고 수염에 불이 붙기도 해서 너무 힘든 촬영이었다고 합니다. 영화 촬영할 때 일단 불, 물, 동물, 아이가 등장하면 그 촬영은 어렵다고 하네요. 불이 번지는 건 CG로 더 늘려 만들었습니다. 머리에 붙은 불 역시 CG입니다. 그렇게 집이 무너져 내리고 맙니다. 다음날 혼자만 살아남은 돌무치. 얼굴로 날아와 붙는 작은 불씨는 CG로 만들었습니다. 돌무치의 어머니와 동생의 시신은 더미를 만들었다고 하네요. 가족을 잃은 돌무치는 복수를 다짐하고 곧바로 조윤을 찾아갑니다. 네 놈이구만. 네 놈이 시킨 짓이구만. 한 마리 성난 황소처럼 달려들지만 조선 최고의 무관 출신인 조윤을 이길 수는 없죠.
천막에서 밧줄이 떨어지는 건 사실 NG컷인데 오히려 좋아서 이 컷을 사용했다고 합니다. 넘어지는 뒷모습과 부채로 맞는 이 턱은 하정우 대역 전문 노남석 무술 감독입니다. 이 핏줄은 꼭 CG로 그린 것 같지만 하정우 배우 본인도 잘했다고 생각한 본인의 연기입니다. 범죄와의 전쟁에서 차 본네트가 뜨거워서 고생했던 기억이 있었는데 무슨 맥반석도 아니고 이 자갈들이 너무 뜨거워 데일 정도였다고 하네요. 이때 흐르는 코피는 CG입니다. 조윤은 증거를 없애기 위해 신임 사또에게 돌무치의 차명을 부탁합니다. 대낮에 양반집에 들어가 사람을 죽였을 때는 그만한 사유가 있을 터. 이맛돌았다. 감독은 주진모 배우의 뭔지 모를 이상한 호흡의 연기를 너무 좋아한다고 하는데요. 네, 저도 주진모 형님의 이런 연기를 너무 좋아합니다. 기술을 안 했으니까네 이게 잘렸나? 별거 아니야. 니들고도 이렇게 돼. 이런 중차대한 일이 아무런 연유 없이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나? 오, 신임 사또는 제대로 된 관리인 건가? 그 안에 뭘 담아드리릴까? 금이라 하면 금을 담아드리고 돈이라 하면 돈을 담아드리겠소. 울거든 성품에 청빈한 관료인 그가 설마... 내 당장 그놈의 목을 칠 것이니. 는 개뿔. 그 밥에 그 나물 이었죠 뭐. 돌무치가 위험하게 됐네요. 이곳은 충주의 비내 섬입니다. 위험에 빠진 돌무치를 구해내는 추설의 일원들. 사실 조윤이 증인을 다 없애기 위해 암자를 찾아가 스님들을 전부 학살하는 장면을 찍은 후 이 장면과 번개 조명을 대마이로 걸고 교차 편집할 예정이었는데요. 강동원 배우가 사성암까지 가서 비를 맞으며 정말 힘들게 촬영했는데 결국 삭제했다고 합니다. 돌무치의 서사에 집중해야 한다는 편집 감독의 의견이었다고 하네요. 그 계집을 찾아 죽일 것이냐? 아니면 여기서 죽을 것이냐? 죽이려면은 죽여보셔. 구신이 돼서라도 꼭 복수한다고. 입단 테스트에 합격한 것 같은데요. 일단은 기절을 시켜 데려가려 하는데 마동석도 실패를 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 저 일로 봐. 있나 봐. 동석이 형도 두 방을 쳐야 기절시킬 수 있는 건 돌무치의 맷집을 보여주는 설정입니다. 물안개를 헤치고 도착한 곳. 이곳은 원주 불온면 정산 저수지에 선착장과 움막을 설치했습니다. 휴대폰도 잘 안 터지는 곳이라고 하네요. 우리 마야이가 여기 있었네? 하여간 어느 집단이던 남녀가 함께 있으면 썸이 싹트기 마련이죠. 마향을 짝사랑하는 두 남자. 너도? 양반 출신이랍시고 대놓고 드러내지 못하는 태기를 뒤로 한 채 그냥 대놓고 막 들이대는 플러팅 천보입니다. 야, 오사랄로마 좀 씻치고 댕겨야 뭔 걸공을 한 것이 저까지 썩은 내가 난다. 하지만 철벽녀 마향 날이 좀 쌀쌀해서 내복을 4겹이나 껴입은 상태라고 합니다. 덕분에 몸이 끼어서 뒤뚱거리며 걷는데요. 감독은 그게 또 마향이랑 너무 어울려서 좋았다고 하네요. 이 컷은 수조에 물을 받아놓고 촬영했습니다. 배우를 위해 생수로 가득 채워줬다고 합니다. 이 배는 사실 운행을 할 수 없는 배인데 모터를 달아 운행하고 난 후 원상 복구해서 반납했습니다. 사람답게 살고 싶으면 타거라. 이곳은 사실 한국에 없는 곳이죠. 철원의 숲을 항공 촬영한 후 전부 CG로 만들었습니다. 이 강은 사극 촬영지로 유명한 철원 고석정입니다. 날아다니는 새는 딱 봐도 CG인 게 티가 좀 나네요. 이들을 따라 지리산 추설의 본거지로 향하는 돌무치와 정심. 천보가 들고 있는 건 실제 꿩이라고 하는데요. 촬영을 하는 중 부패하기 시작하더니 구더기가 생기고 그 구더기가 마동석 배우에게까지 옮겨 붙는 바람에 급하게 멀리 떨어진 병원을 가 주사를 맞아야 했다고 합니다. 이곳은 영월의 한 폐 채석장입니다. 전화가 터지지 않는 산 골짜기라고 하는데요. 도대체 이런 곳을 어떻게 찾아내는지 신기할 정도인데 이 영화의 총괄 프로듀서인 한재덕 PD의 취미가 바로 헌팅이고 특기가 로케이션이라고 합니다. 이 영화 헌팅을 위해 제주도와 북한 빼고 전국을 다 돌아다녔다고 하네요. 한재덕 님이 대표로 있는 영화사 사나이 피처스의 필모를 보면 로케이션이 한몫 제대로 한 영화가 많죠. 흘러 풍문으로만 듣던 지리산 추설의 산채로 오게 되었다.
중간중간 나오는 내레이션이 극의 흐름을 깬다는 의견이 좀 있었죠. 감독은 호불호가 갈릴 줄 예상했지만 그대로 진행했다고 합니다. 방대한 내용을 직관적으로 설명하는 건 내레이션밖에 없죠. 추설의 일원이 된 인물들의 사연을 짧게 소개하는데요. 정동 무술 감독이 과거 마향의 남편으로 깜짝 출연하셨습니다. 군도의 조직원은 오직 선택받은 자만이 될 수 있었다. 출중한 무언가가 있어야 했다. 아하, 출중한 무언가. 강력한 카리스마를 내뿜는 노사장. 약한 자의 힘이 되어 힘 있는 자와 싸워 하늘 아래 형제의 의를 다시 세울 것이다. 콧등에 동물의 피를 묻히는 건 소설 장길산에 나오는 내용을 모티브로 만들었습니다. 우들과 이 대업을 함께 할 것인가? 자, 넌 이제부터 우들의 형제요. 네 이름은 이제부터 도치요. 돌무치에게 뒤바꿈 한다는 의미로 도치라는 이름을 새로 지어준 노사장입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막 몰려드니까 연기가 아니라 실제 어색해서 나온 표정이라고 하네요. 그렇게 도치는 지리산 추설의 일원이 되고 2년의 시간이 흐릅니다. 자, 이제 싸움 실력뿐 아니라 외모까지 성장한 도치의 활약이 시작됩니다. 군도 밀라는 시대 TMI 2탄을 기대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센터장도 춤추게 합니다. 알림 설정을 하시면 2탄이 업로드되는 걸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센터장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